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왕실 외척들이 정권을 휘두르던 세도 정치기였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배가 가죽에 붙을 만큼 팍팍했죠. 이야기는 한양도성 밖 뱃사람들과 지게꾼들이 허기를 달래던 마포나루터 뒷골목, 낡아빠진 막내네 국밥집에서 시작됩니다. 이 집 주인장 최막내 할매, 이 바닥에서 육쟁이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입은 거칠어도 국밥 국물 하나는 끝내주게 우려냈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 겉만 거칠지 속은 물러터진 두부 같다는 게 바로 이야기의 함정입니다. 때는 동지 섣달, 살을 애는 칼바람이 불던 밤이었습니다. 막내 할매의 손마디는 억척스러운 세월만큼이나 굵고 투박했죠. 오늘은 뜨끈한 국밥을 찾는 손님 대신 할매의 깊은 한숨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할매는 빈솥을 마치 화풀이 하듯 거칠게 닦아내셨습니다. 에이, 빌어먹을 날씨 한번 더럽게 춥네. 하늘에 구멍이 뚫렸나? 눈은 지랄맞게 쏟아지고 난리여. 오늘 같은 날은 귀신도 얼어 죽겠구만. 손님 뚝 끊긴 지가 언젠고. 파리 새끼 한 마리도 안 지나가네. 고양이 울음 같기도 바람소리 같기도 한 소리. 하지만 분명 살아있는 생명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할매는 부직갱이를 들고 조심스레 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요? 장사 끝났어. 국밥 국물도 다 말랐으니까 딴 데 가서 알아봐. 어라? 아무도 없네? 문지방 아래로 향한 막내의 시선. 눈이 쌓인 그 아래에는 낡은 주막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양반집 안방마님들이나 만져볼 법한 고급스러운 붉은색 명주 비단으로 쌓인 덩어리였죠. 할매는 직감했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이게 뭐여? 웬 비단 덩어리가? 으악, 신나라 까먹는 소리가 여기서 나네? 세상이나 핏덩이였습니다. 그것도 탯줄 자국이 채 아물지도 않은 갓난쟁이 사내아이. 품에 있는 쌍가락지 문양의 옥놀이개와 고급 비단. 이건 딱 봐도 한양권세가 대감집에서 나온 물건이었습니다. 추측컨대 아마도 정쟁에 휘말려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기 직전 빼돌렸거나 아니면 본부의 눈을 피해 나은 서자를 내다버린 것이겠죠. 권력의 비정함이 이 죄 없는 생명을 엄동설한 국밥집 앞에 던져놓은 겁니다. 미쳤어. 어떤 천하의 육실할 놈들이 이 엄동설안에 애를 버려? 야, 이놈들아, 니들이 인간이여? 짐승만도 못한 것들 당장 데려가! 나 돈 없어. 나 혼자 살기도 벅차다고! 막내는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건 매서운 바람소리뿐이었습니다. 할매는 갈등했습니다. 당장 내일 쌀독이 바닥날 판인데 젖먹이를 무슨 수로 키웁니까? 그냥 눈 딱 감고 관아에 신고하거나 모른 척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으니까요. 할매는 결국 모질게 마음먹고 이 불길한 운명의 문을 닫아버리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허공을 휘젓던 아기의 아주 작은 손이 막내 할매의 치맛자락 끝을 아주 살짝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할매의 눈앞에 역병으로 일었던 싸늘하게 식은 자신의 아들 모습이 섬광처럼 오버랩되었죠. 마치 죽은 아들이 할매에게 간절히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아이고, 이 질긴 놈의 운명아. 네가 살라고 내 옷자락을 잡는구나. 그래, 죽은 내 새끼도 겨울에 갔는데 너까지 얼려 죽이면 내가 지옥 가서 염라대왕 얼굴을 어찌 보겠냐. 결국 할매는 아이를 방으로 들였습니다. 젖이 나올리 만무하니 쌀 씻은 물인 쌀뜨물 을 걸쭉하게 끓여 식힌 뒤 자신의 손가락에 찍어 아이 입에 물려주었습니다. 그 투박하고 거친 손가락이 아이에겐 생명줄이었죠. 할매는 비단 강보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 비단 팔면 쌀 한가마니는 살 텐데 말이죠. 에이구 이놈아. 네 부모는 너를 비단에 싸서 버렸다만 나는 너한테 줄게 이 쉰내나는 국밥집 냄새뿐이다. 그래도 어쩌냐. 삿입에 거미줄 칠 수는 없고 먹어라. 먹고 살아남아라. 욕을 처먹든 밥을 처먹든 목숨 붙어있는 놈이 이기는겨. 막내는 아이의 출생 비밀이 담긴 옥놀이개와 비단옷을 깊숙이 숨겼습니다. 혹여나 관아에 알려지면 아이가 해를 입을까 두려웠던 거지요. 그리고는 마당에 나가 개똥 굴러다니는 걸 보며 이름을 짓습니다. 귀하게 부르면 귀신이 잡아간다는 옛말 다들 아시죠? 너는 오늘부터 개동이여. 개똥처럼 굴러다녀도 질기게 살아남으라고. 알겠냐 이 개동아. 내 국밥값은 나중에 커서 갚아라 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막내 할매가 갓난쟁이를 주워왔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마포 나루터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걱정 반 조롱 반으로 떠들었죠. 아니, 욕쟁이 할매 노망 난 거 아니여? 지 몸 하나 건사 못하면서 웬 핏덩이를 키운디야? 그 애비 없는 자식을 어쩌려고?
마침 그때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던 막내 할매가 그 소리를 듣고 만 겁니다. 할매는 물동이를 내려놓을 새도 없이 불을 뿜는 눈으로 안악들을 째려보며 소리를 지르셨죠. 이는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 사자의 포효와 같았습니다. 야, 이 주둥이만 산 옆편네들아. 니들이 보태준 거 있어? 애비가 왜 없어? 내가 애비고 내가 애미다. 앞으로 내 새끼 보고 주워온 자식이라고 씨부리면 그날로 국밥에 쥐약을 타줄 테니 그리 알아. 그날부터 막내 할매의 전쟁 같은 유가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국밥 팔고 밤에는 칭얼대는 개도 없고 달래고 손님들이 시끄럽다고 항의하면 꼬우면 쳐나가 라고 소금 뿌리며 장사하셨죠. 신기하게도 개동이는 그 시끄러운 국밥집 소음과 욕설 속에서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주막의 막걸리 냄새, 돼지국밥 냄새, 녀석에겐 그 모든 것이 바로 엄마의 향기였던 겁니다. 비록 친부모는 비단 옷을 입혀버렸지만 할매는 자신의 헌 옷을 기워 입히며 마음으로 품었고 그 결과 차가웠던 주막에도 진한 사랑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할매의 등은 개동이를 업느라 조금 더 굽었지만 그 표정만은 전에 없이 생기가 넘쳤죠. 하지만 여러분, 이 평화가 영원히 이어질 수 있을까요? 세월은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쌀뜨물 먹던 핏덩이 개동이는 이제 어엿한 사내 아이로 자랐습니다. 녀석의 몸에 흐르는 양반의 피와 천민인 할매의 국밥집 환경은 이제부터 끊임없이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옛말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지만 우리 개동이는 아예 시장통 국밥집에서 굴러다니며 컸습니다. 거기가 바로 개동이의 안방이자 서당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 하는 짓이 여느 애들하고는 달라도 한참 다릅니다. 아따 아저씨 셈이 틀렸잖아요. 국밥 2그릇에 막걸리 1주전자 그리고 깍두기 더 달라고 해서 드신 게 얼만데 엽전 2냥 반을 주셔야지. 왜 2냥만 슬그머니 놓고 와요? 제가 어려도 셈은 귀신이라니까요. 허허, 이 녀석 보게? 콩알 만한 놈이 셈을 다 할 줄 아네? 야, 국물 인심 좀 쓰지. 깐깐하기는. 인심은 덤으로 드린 수육 한 점으로 썼고요. 이거 다 우리 엄니가 새벽부터 무릎 달아가며 끓인 육수예요. 한 푼도 못 깎아드려요. 보셨습니까? 고작 10살짜리가 셈이 칼 같습니다. 당시엔 산수 공부는커녕 이름 석자도 모르는 까막눈이 태반이었는데 말이죠. 개동이는 어깨 너머로 장사치들이 주판 튕기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를 들으며 스스로 돈의 이치를 깨우친 겁니다. 막내 할매 부엌에서 이 광경을 보고 흐뭇해 하기는커녕 냅다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놈아. 내가 손님하고 말 섞지 말라 그랬지? 어린 놈이 벌써부터 돈 타령이여? 들어가서 천자문이나 외워, 이 화상아. 막내 할매의 소원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 새끼는 국밥 냄새 안 나게 키우는 것. 그래서 그 귀한 돈을 싸들고 마을 서당을 찾아갔습니다. 양반집 자제들 틈에 끼워서라도 그를 가르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조선시대 신분의 벽이 어디 그리 넘기 쉽나요? 어우, 냄새. 야, 어디서 돼지 누린내가 나지 않냐? 천안 국밥집 아들놈이 어딜 감히 신성한 글방에 들어와? 훈장님, 저는 저런 근본 없는 아이 옆에선 글이 안 읽힙니다. 제주 좀 묻겠습니다. 막내 어멈. 보시다시피 면학 분위기가 영 좋지 않네. 돈은 돌려줄 테니 데려가게. 정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탈이 없는 법이야. 훈장은 천민의 핏줄은 안 된다며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막내 할매는 마지막 희망으로 훈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제발 가르쳐달라며 눈물로 사정했지만 개동이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뛰쳐나갑니다. 자신을 천대하는 세상과 신분제도에 대한 어린 사내아이의 분노였습니다. 개동이가 멈춰선 곳은 마을 뒷산 언덕. 해가 막 넘어가려는 쓸쓸한 시간이었습니다. 공부를 배우는 대신 훈장이 건넨 것은 이것이라도 갖고 놀아라며 던져준 낡은 붓 한 자루였죠. 개동이는 그 붓을 마치 자신을 거부한 양반들의 세상처럼 자신의 무릎 위에 대고 뚝 소리내며 힘껏 부러뜨렸습니다.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가득 고였지만 어린 사내아이는 결코 흘리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제 개동이에게 서당은 필요 없었습니다. 이 순간 녀석은 책을 읽는 대신 돈의 흐름을 읽고 글을 쓰는 대신 세상의 인정을 받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양반? 글 공부 웃기지 마라 그래. 공자왈 맹자왈 찾다가 우리 엄니 굶어 죽겠다. 두고 봐라. 내가 글 대신 돈으로 탑을 쌓아서 니들 그 콧대 높은 양반들 다 내 밑에서 기어다니게 만들 테다. 그날 밤 주막에는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평생 억척스럽게 살아온 막내 할매였지만 아들이 신분 때문에 거절당한 충격에 속이 상해 막걸리를 들이켜고 깊이 잠이 드셨죠. 할매의 퀭한 눈가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보였습니다.
개동이는 그런 어머니의 곁에 앉아 퉁퉁 부은 다리를 조심스레 주물렀습니다. 할매가 자신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그 작은 가슴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살짝 열린 낡은 장롱 틈 사이로 주막의 누런 무명옷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붉은색의 천조각 하나가 삐져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개동이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레 그 천을 꺼내보았죠. 그것은 바로 10년 전에 자신을 감싸고 있던 붉은색 명주 강보의 일부였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집엔 이런 귀한 물건이 없을 텐데. 이 비단감촉 좀 봐. 이건 대금마님들 옷 지을 때나 쓰는 거잖아. 그리고 이 놀이개 옥이네? 진짜 옥이야. 개동이는 눈치가 빠릅니다. 이건 막내 할매 물건일 리가 없죠.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설마 동네 애들 말처럼 내가 진짜 좋아온 자식인가? 자신의 꾀지지한 무명옷과 손에 들인 화려한 비단을 번갈아 보며 혼란에 빠집니다. 이놈이 남의 물건을 왜 함부로 뒤져? 내놓지 못해? 언니, 솔직히 말해줘요. 이거 내 거죠? 나 언니 아들 아니죠? 나 버려진 거 언니가 주워온 거죠? 미친놈, 소설을 써라 아주. 그거? 내가 젊었을 때 양반집에서 훔친 거다. 왜? 나도 젊었을 땐 고운 거 입고 싶어서 훔쳤다 이놈아. 네 애미를 도둑년으로 만드니까 속이 시원하냐? 할매는 차라리 자신이 도둑년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자식이 버려진 아이라는 상처를 갖느니 도둑 엄마를 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죠. 그게 막내식의 투박한 사랑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개동이는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거짓말할 때 왼쪽 눈썹을 찡긋거린다는 걸요. 알았어. 훔친 거면 어때? 팔아서 고기나 사 먹읍시다. 난 언니 뱃속에서 나온 거 맞으니까 걱정 마슈. 누가 뭐래도 난 최막내 아들이요. 그날 이후 개동이는 더 이상 서당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5년 동안 마포 나루터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미천을 모았죠. 그리고 15살이 되던 해 결단을 내립니다. 더 큰 물, 한양 중심으로 가서 진짜 거상이 되겠다.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떠나는 날, 막내는 말리는 대신 밤새 만든 소고기 주먹밥을 쥐어줍니다. 평생 국밥 팔아모은 쌈짓돈과 함께요. 가라라. 가서 코 베어가지 않게 조심하고 밥 굶지 말고 망해서 돌아오면 그땐 국자 몽둥이로 맞을 줄 알아. 다녀오겠습니다. 올 때는 금이환영에서 엄니 꽃가마 태워드릴게요. 기다리쇼. 여러분 가슴이 찡하지 않으십니까? 핏줄보다 더 진한 게 밥줄이고 정줄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양반들의 멸시를 오기로 바꾸고 어머니의 희생을 걸음 삼아 세상 밖으로 나간 개동이. 과연 그는 험한 한양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개동이는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며 조선시대 상업중심지 한양 운종가의 번쩍이는 비단 가게로 무거운 짐을 나르는 중입니다. 번쩍이는 비단만큼이나 가게 주인의 구박도 매서웠죠. 개동이는 구박을 받으면서도 귀만큼은 쫑긋 세우고 손님들의 은밀한 대화를 귀담아 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 팔도의 상거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어이 촌놈! 비단 구겨지게 짐을 그렇게 막 내려놔? 밥값도 못하는 놈 같으니라고. 썩 꺼져! 비단이 고우면 뭐해? 얼굴이 이렇게 칙칙한데 요즘 들어 왜 이렇게 화장이 뜨는지 모르겠네. 청나라에서 온 분가루는 너무 비싸고 조선분은 입자가 거칠고. 개동이는 그 순간 무릎을 탁 쳤습니다. 당시 조선 여인네들이 쓰던 분 파운데이션은 쌀이나 분꼬시를 빻아 만들었는데 이게 잘 상하고 얼굴에 착 안 달라붙어서 둥둥 뜨기 일쑤였거든요. 개동이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국밥 끓일 때 뼈 국물을 수십 번 걸러내던 정성. 그걸 화장품에 써보면 어떨까? 개동이는 지게꾼 품삯을 털어 좋은 재료를 샀습니다. 그리고 막내 할매가 국물을 우려내듯 분가루를 빻고 체에 거르기를 수백 번 반복했죠. 거기에 신의 한 수, 바로 살구씨 기름 한 방울을 섞는 거였습니다. 가루 날림을 잡고 윤기를 돌게 만든 거죠. 이름하여 윤광옥설분 탄생입니다. 이야, 매끄럽기가 비단결 같네. 냄새는 또 어떻고? 살구꽃 향기가 은은하니 이거다! 이건 무조건 팔린다! 큰 돈을 벌 거라 자신했던 개동이는 마포 나루터에 멋지게 좌판을 깔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채, 족보도 없는 듣보잡 물건을 누가 얼굴에 발라? 얼굴 썩으면 내 놈이 책임질 거냐?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브랜드가 없으니 안 팔립니다. 여기서 개동이의 천재적인 상술, 요즘 말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나옵니다. 당시 유행을 선도하는 건 누구? 바로 장안 최고의 기생들이었죠. 개동이는 남은 돈을 탈탈 털어 한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생 매양이를 찾아갑니다. 뭐야? 웬 지게꾼 놈이 감히 여길 들어와? 내쫓아라! 잠깐만요. 누님, 딱 한 번만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누님 얼굴을 보름달보다 더 빛나게 해드리겠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거 한번 써보시고 좋으면 주변에 소문만 좀 내주십시오. 개동이는 매양이에게 옥설분을 공짜로 바칩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며 발라본 매양이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칙칙하던 피부가 깐 달걀처럼 매끈해졌거든요. 어머? 이거 뭐야? 얼굴에 착 감기는 게 꼭 내 피부 같잖아? 얘, 너 이거 덥니? 소문은 발보다 빠르다고 매양이가 쓰는 그분이라며 장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개동이가 또 머리를 씁니다. 바로 한정판 전략.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님들. 이게 재료가 귀해서 하루에 딱 50개밖에 못 만듭니다. 오늘 매진, 내일 새벽에 다시 오십시오. 아니 웃돈을 줄 테니 나한테 먼저 팔게. 내일 잔치에 쓰고 가야 한단 말이네. 개동이가 판매하는 상품은 이제 족보 없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곧 브랜드였죠. 개동이는 가격을 2배, 3배로 올렸지만 물건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1년 만에 지게를 벗어던지고 번듯한 가게 하나를 차리게 되었죠. 그가 번 돈을 세는데 밤이 새는 줄 몰랐다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개동이는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깊은 밤, 개동이는 고향의 어머니께 보낼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루는 수많은 진귀한 물건 대신 개동이의 진심을 담은 것은 투박하지만 순금으로 만든 비녀였습니다. 어머니의 고생을 알기에 그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보낸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죠. 엄니, 저 성공했어요. 사람들한테 욕 안 먹고 돈 벌고 있어요. 이거 엄니가 좋아하는 금두꺼비 대신 금비녀로 만들었어. 절대 팔아서 쌀 사지 말고 머리에 꽂으시오. 보고 싶소 엄니. 이 미친놈이 밥이나 잘 챙겨 먹지 뭔 금덩이를 보냈어. 아이고 아까워라. 이걸 어떻게 머리에 꽂아 달캐시리. 할매는 그 비녀를 머리에 꽂는 대신 비단 헝겊에 싸서 품속 깊이 심장 가까운 곳에 품고 다녔습니다. 아들의 온기라고 생각하면서요. 자, 다시 한양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개동이가 차린 개성상회는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상권을 꽉 잡고 있던 세력, 바로 유기전은 이 성공을 가만두고 볼 수 없었죠. 유기전은 나라에서 허락한 독점 판매권을 가진 거대한 상인 조직이었습니다. 유기전 대행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를 지켜봅니다. 그의 뒤에는 험상궂은 왈패들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독점 구역을 침범한 개동이를 향해 드디어 대행수의 어둠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놈이 상도덕도 없이 설쳐 감히 우리 유기전 구역에서 장사를 해? 얘들아 가서 저놈 가게 좀 손봐줘라. 대행수의 어둠의 명령은 끔찍한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독점 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복면을 쓴 왈패들이 들이닥쳐 개동이의 가게에 불을 지른 겁니다. 안 돼, 내 돈. 우리 엄니 호강시켜줄 돈인데. 으악! 천신만고 끝에 일군 성공이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맨주먹으로 일어선 자를 짓밟는 무서운 권력의 힘. 과연 개동이는 이대로 주저앉고 말까요? 아니요, 우리 개동이가 누굽니까? 욕쟁이 할매 아들 아닙니까? 잿더미 속에서 더 귀한 것을 찾아냅니다. 하룻밤 사이에 쪽박을 찼습니다. 잘 나가던 옥설분 가게는 잿더미가 됐고 믿었던 거래처들은 개동이 이제 끝났다며 등을 돌렸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넋을 놓고 폐인이 되었거나 세상과 연을 끊고 산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개동이는 달랐습니다. 숯검정이 된 얼굴을 슥슥 닦더니 바닥에 떨어진 멀쩡한 엽전 한 입을 주워들고 씩 웃습니다. 그래, 다 태워 먹어라. 아주 시원해서 하게 잘 탔네. 덕분에 짐이 가벼워졌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내 머리와 이 엽전 한 입이면 충분해. 개동이는 남은 돈을 탈탈 털어 송도로 향했습니다. 당시 송도는 조선 인삼의 메카이자 중국 장사꾼들이 모이는 무역의 중심지였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인삼 농사 짓는 농부들이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망했네 망했어. 올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수삼 캐내지 않은 인삼 이 다 썩게 생겼어. 게다가 나라에서 중국 가는 사신단 출발을 미뤘다니 이걸 어디다 판단 말이여.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수삼은 수분이 많아서 캐내면 금방 썩는데 무역길마저 막혀버린 겁니다. 똥값에라도 팔려는 농부들과 거들떠도 안 보는 장사치들. 그런데 이때 개동이가 미친 척하고 나섭니다. 여보시오, 농사지은 인삼 제가 다 사겠습니다. 썩기 직전인 놈들도 몽땅 다 가져오시오. 저놈 미친 거 아니야? 중국 길이 막혔는데 저걸 사서 뭐하게? 썩은 인삼을 국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어르신들, 제가 지금 당장 돈은 없소. 하지만 내 목숨을 걸고 약조하리다. 저 인삼들 제가 어떻게든 살려서 제가 받아들일 테니 저를 믿고 맡겨주시오.
못 팔면 내 간을 빼가셔도 좋습니다. 농부들은 어차피 버릴 거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개동이에게 인삼을 넘깁니다. 그렇게 개동이는 산더미 같은 썩어가는 인삼을 떠안게 됐죠. 사람들은 다들 손가락질했습니다. 젊은 놈이 객기 부리다 골로 간다고요. 개동이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막내 할매의 국밥뿐이었습니다. 할매는 고기가 상하지 않게 하려고 푹 쪄서 말려두곤 했거든요. 그래, 인삼도 찌고 말리면 안 썩을 거야. 게다가 찌면 약효가 더 좋아진다는 말도 있잖아. 개동이는 밤새 인삼을 증기로 찌고 햇볕에 말리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홍삼 제조법의 시초였습니다. 색깔 봐라. 붉은 게 아주 영롱하네. 냄새도 흙냄새는 빠지고 달짝지근한 향이 나. 이거다. 이거면 1년 아니 10년을 둬도 안 썩어. 수삼은 며칠만 지나도 썩지만 찌고 말린 홍삼은 몇 년이 지나도 끄떡없었습니다. 개동이는 그렇게 산더미 같은 재고를 붉은 황금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닫힌 국경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것뿐. 아이고, 조선 인삼 없어서 못 판다 해. 황제 폐하께서 조선 인삼을 찾으시는데 물건이 하나도 없다 해. 돈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해. 때마침 중국의 역병이 돌면서 면역력에 좋은 조선 인삼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상인들의 인삼은 이미 다 썩어버린 뒤였죠. 그때 저만치서 개동이가 등장합니다. 붉은 빛이 감도는 최고급 홍삼을 산더미처럼 씻고 말이죠. 자, 줄을 서시오. 이건 그냥 인삼이 아니오. 9번 찌고 말려 약효가 100배는 좋은 천년 홍삼이오. 썩지도 상하지도 않소. 부르는 게 값이오. 오, 홍삼? 붉은 인삼? 준비하다 해. 내가 다 사겠다 해. 여기 은괴 100냥. 비켜라. 난 200냥 주겠다. 대박, 초대박이었습니다. 개동이는 그 한 번의 거래로 조선 8도에서 손꼽히는 거상이 되었습니다. 농부들은 개동이를 삼신할매가 보낸 아들이라며 칭송했죠.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 속에서도 개동이는 한 가지 물건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싸주셨던 마른 주먹밥 찌꺼기였죠. 엄니, 내가 이겼소.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엄니가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되네. 이제 갈게요. 금이 환영하러 갑니다. 개동의 이름은 이제 한양 바닥을 넘어 조정 대신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천안 출신의 젊은 놈이 돈을 갈퀴로 긁어 모은다는 소문이 퍼졌죠.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귀가 번쩍 뜨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권력과 돈에 눈이 먼 김대감, 개동이의 친아버지였죠. 대감마님, 그 마포 나루터 국밥집 아들놈이 이번에 인삼으로 떼돈을 벌었다 합니다. 근데 그놈 나이가 대감마님께서 잃어버린 도련님과 비슷하고 생김새도... 뭐라? 거상이 되었다고? 내 잃어버린 핏줄이 거기 있었구만. 당장 그놈 뒷조사를 해라. 만약 내 아들이 맞다면 그 재물은 다 가문의 것이 아니겠느냐? 자, 가게가 불탄 절망 속에서 단 한 이틀의 엽전을 들고 떠났던 개동이. 그는 포기하지 않고 송도 상인의 본거지에서 처절하게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가 계신 마포 나루터로 금이 환영했습니다. 송도와 한양 바닥에 돈을 다 쓸어 담은 조선 제1의 거상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개천에서 용났다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개동이는 오자마자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았을까요? 당연히 우리 옥쟁이 할매 막내 씨죠. 엄니, 저 왔어요. 개동이 왔어요. 제가 약속 지켰죠? 이제 국밥 그만 끓이고 저랑 기와집 가서 삽시다. 이 썩을 놈아. 살아 돌아왔으면 됐지. 뭔 짐을 이리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 너 혹시 도둑질했냐? 남의 눈에 피눈물 내고 번 돈이면 당장 가져가 버려. 할매는 반가운 마음에 욕부터 나옵니다. 개동이가 어머니 손에 두툼한 돈주머니와 지난번에 보낸 금비녀를 직접 꽂아드리자 그제야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집니다. 두 모자가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우는데 동네 사람들도 다 눈물바다가 됐죠. 그런데 이 기쁜 날 꼭 재를 뿌리는 인간들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아주 화려하고 험한하고 재수없는 모습으로 말이죠. 이제껏 개동이가 숨겨왔던 출생의 비밀이 이 순간 폭발하게 됩니다. 물러거라. 김대감마님 행차시다.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한눈에 봐도 고관대작입니다. 김대감. 코를 찡그리며 국밥집의 돼지 냄새를 손으로 휘휘 젓습니다. 그러고는 개동이를 훑어보는데 눈빛이 아들을 보는 게 아니라 걸어다니는 돈주머니를 보는 눈빛입니다. 내 놈이 개동이란 놈이냐? 생긴 꼴을 보니 내 젊은 시절을 쏙 빼닮았구나. 쯧쯧. 저런 천안 노파 옆에 서 있으니 귀티가 가려지는구만. 뉘신데 남의 영업장에서 행패십니까? 국밥 드실 거 아니면 가시죠. 개동이의 당돌한 태도에 화가 난 김대감의 부인은 막내 할매를 밀치고 하인들에게 장롱을 뒤지게 했습니다.
할매가 평생 숨겨왔던 그 비밀, 20년 전 눈 속에 버려졌던 개동이의 출생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죠. 영감, 이것 보세요. 제가 20년 전에 아이 강보에 넣어뒀던 그 쌍가락지 옥놀이개가 맞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김대감 부부는 갑자기 개동이를 붙잡고 통곡을 합니다. 연기력이 어찌나 좋은지 청룡 영화상감입니다. 하지만 개동이는 차갑게 손을 뿌리칩니다. 이게 내 물건인 건 맞는데 당신들이 내 부모라는 증거는 뭡니까? 그리고 설사 맞다 칩시다. 20년 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내가 거상이 됐다는 소문 도니까 이제야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허흥! 천륜을 의심하다니. 그동안 정쟁에 휘말려 너를 찾을 수 없었다. 이제라도 가문의 대를 잇고 그 뛰어난 상제를 가문을 위해 써야 하지 않겠느냐. 자, 가자. 99칸 기와집이 너를 기다린다. 여기서 우리 할매 평생의 한이 서린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이 개동이의 앞길을 막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한 거죠. 할매는 눈물을 쓱 닦더니 갑자기 개동이의 등짝을 있는 힘껏 후려칩니다. 짝! 야, 이 미친놈아. 못하고 섰어. 니네 부모라잖아. 척 보면 몰라? 때깔부터가 양반이구만. 당장 따라가. 엄니 무슨 소리예요? 내 엄마는 여기 있잖아. 나 안 가. 저 사람들 돈 보고 온 사기꾼들이야. 시끄러. 내가 너 키우면서 얼마나 지긋지긋했는지 아냐? 똥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주니까 이제 돈 좀 벌었다고 유세냐? 나도 이제 돈 많은 양반들이 사례비 두둑이 챙겨주면 그거 받고 편하게 살란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여러분, 저 마음 아시죠? 자식 좋은 데 보내려고 정 떼려고 모진 말 뱉는 그 마음, 막내 할매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김대감은 이때다 싶어 하인들을 시켜 개동이를 억지로 끌고 갑니다. 개동이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봅니다. 엄니 거짓말이지? 나 보내려고 그러는 거지? 나 안 가. 놔라 이놈들아. 엄니. 다 필요 없어. 다 가져가라 그래. 내 새끼, 내 강아지 불쌍해서 어쩌노. 저 승냥이 같은 것들 틈에서 어찌 살라고. 자, 우리 개동이가 끌려간 김대감 집.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아주 썩어 문드러진 곳이었습니다. 밥 먹을 때도 쩝쩝 소리 내면 안 돼. 걸을 때도 사뿐사뿐, 말할 때도 에헴 에헴. 자유로운 영혼 개동이에게는 여기가 지옥입니다. 하지만 개동이는 며칠 지내면서 집안 꼴을 스캔합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사실을 알아내죠. 이 집구석 껍데기만 남았구나. 천한 습관을 버리지 못했구나. 국을 마실 때는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신하게 먹어야 양반이니라. 어디서 국밥 먹던 버릇을. 대감님, 밥이 코로 들어갑니까? 입으로 들어갑니까? 이 좋은 반찬을 놓고 제사 지냅니까? 그리고 이거 다 백성들 고열잔에서 차린 밥상 아닙니까? 저는요, 우리 엄니가 뚝배기에 퍼준 팍팍한 시래기국이 100배는 더 맛있습니다. 내 영, 감히 애비 앞에서 말대꾸를 해? 네가 아직 족보의 무거움을 모르는구나. 족보요? 그 종이 쪼가리가 밥 먹여줍니까? 대감님, 솔직해지시죠. 제 족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제 돈개짝 열쇠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전국을 찔렸습니다. 사실 김대감 집은 사치와 향락으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상태였거든요. 개동이의 재산을 꿀꺽해서 가문을 다시 일으키려는 속셈이었죠. 김대감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가문이 살아야 너도 사는 법. 네 상단의 인장 도장과 장부를 내놓거라. 내가 관리해 주마. 양반이 직접 돈을 만지는 건 천한 짓이니 아비가 대신 맡아주겠다는 게다. 기가 찹니다. 돈 만지는 건 천하다면서 그 돈은 갖고 싶다? 이 무슨 앞뒤 안 맞는 궤변입니까? 개동이는 코웃음을 칩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건 내 차용증들 아니냐? 이걸 네가 어찌? 짜잔! 반전입니다. 개동이가 누굽니까? 조선 최고의 거상입니다.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양시전 상인들을 싹 돌며 김대감의 빈문서를 죄다 사들였던 겁니다. 즉, 지금 이 순간부터 개동이는 아들이 아니라 최대 채권자가 된 거죠. 대감님, 아니 김씨 어르신, 지금 이 집 이 땅, 심지어 대감님이 입고 있는 그 비단옷까지 따지고 보면 다 제 겁니다. 제가 지금 당장 관아에 고발해서 이 집안 풍비박산 낼 수도 있는데 참는 겁니다. 왜냐고요? 나아준 값은 쳐드려야죠. 이 빈문서 제가 눈 감아 드리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니. 뭐든 말해라. 우리 아들이 하라는 대로 하마. 제 이름을 그 잘난 족보에서 파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제 어머니 마포 국밥집 최막내 여사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만약 국밥집에 그림자라도 비치면 그날로 이 빈문서는 관아로 넘어갑니다. 아시겠소? 와, 보셨습니까?
양반들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족보를 개동이는 비탕감의 대가로 쿨하게 버렸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가짜 명예보다 나의 진짜 가족을 지키겠다는 선언이죠. 그런데 여러분, 김대감이 그 귀한 핏줄을 엄동설안에 내다버린 이유를 아십니까? 첩의 자식이라서. 아닙니다. 이유는 정말이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바로 점괘 때문이었습니다. 한 점쟁이가 개동이가 제왕의 상을 타고 났으니 아비의 기운을 다 집어삼키고 집안의 주인이 될 운명이라며 이 아이를 살려둘 경우 김대감의 앞길이 막히고 단명할 거라는 말을 했던 것이죠. 결국 김대감은 고작 본인 밥그릇 뺏길까봐 본인보다 잘난 자식이 태어난 게 두려워서 버린 겁니다. 아비보다 잘난 자식은 필요 없다는 그 옹졸한 욕심. 그 결과 김대감은 돈 때문에 자식을 파는 꼴이 되었고 양반 체면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뜻은 피할 수 없었나 봅니다. 결국 그 아이는 자라나서 김대감의 모든 재산을 집어삼키고 진짜 주인이 되어버렸으니 점괘 딱 맞아떨어진 셈이죠. 참으로 통쾌한 인과응보입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피라는 거 참 무섭고 징그럽네요. 돈 냄새 맡고 흐르는 피라면 저는 그냥 물로 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집 밥맛 정말 없었습니다. 간이 하나도 안 맞아요. 국밥 좀 사다 드세요. 양반이라는 허울 좋은 감옥을 탈출한 개동이 미련 없이 그 화려한 지옥을 걸어 나왔습니다. 뱃속이 아주 뻥 뚫리는 기분이었겠죠? 이제 그가 갈 곳은 딱 한 군데뿐입니다. 냄새나고 시끄럽지만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고 진짜 가족이 기다리는 곳. 자, 그럼 그 시각 모든 것을 희생하고 아들을 떠나보낸 우리 막내 할매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할매는 개동이를 보낸 죄책감과 그리움 때문에 그만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질게 때린 그날 이후 가게 문도 닫고 식음을 전폐했죠. 동네 사람들이 아무리 정성껏 죽을 끓여와도 할매는 그저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할매에게 남은 것은 아들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뿐이었습니다. 다 필요 없어. 내 새끼도 없는데 밥 먹어. 뭐혀. 그냥 이대로 굶어 죽어서 저승 가서 만날란다. 에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데 나는 밥도 안 넘어가는구나. 개동아, 밥은 먹고 다니냐? 거기는 고기 반찬 나오겠지? 그때 문이 굳게 닫혀있던 국밥집 문이 조심스레 그러나 단호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양반 가문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위풍당당하게 돌아온 우리 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깊은 시름에 빠져있던 할매는 눈앞에 나타난 이 늠름한 아들이 혹시 헛것은 아닐지 믿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모, 여기 국밥 한 그릇 주시오. 아주 뜨끈해서 하게. 고기 많이 깍두기 국물 팍팍 넣어서. 너 거기가 어디라고 도망을 나와? 이 미친놈아! 다시 잡혀가면 어쩌려고? 안 잡혀가요. 내가 그 집 샀어. 이제 그 양반들이 내 눈치 보고 살아야 돼. 나 안 가. 죽어도 언니랑 살 거야. 막내 할매는 개동이를 밀어내려 했지만 개동이의 품이 너무 따뜻해서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개동이가 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를 꺼냅니다. 바로 김대감에게서 받아온 절연장과 새로 만든 호적 단자였습니다. 보쇼. 나 이제 김씨 아니고 최씨요. 최계동. 내 호적에 어머니 이름 석자 최막내 딱 박아왔어. 이제 법적으로도 우린 가족이에요. 도망갈 생각 마쇼. 이 바보 천치 같은 놈, 양반으로 살지, 떵떵거리고 살지. 왜 이 지질이 궁상 맞은 국밥집 할매 아들을 해? 양반이 뭐 밥 먹여줘? 나한테는 나 굶어 죽을까봐 손가락 깨물어 핏물 먹여준 이 할매가 왕비님이요. 개동이는 돌아오자마자 어마어마한 돈을 썼습니다. 집을 새로 지었냐고요? 아니요. 어릴 때 했던 약속 기억나시죠? 금요환양에서 꽃가마 태워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마가 보통 가마가 아닙니다. 자, 최막내 여사님 탑승하시죠. 오늘부터 마포 나루터 일대 벚꽃놀이 갑니다. 아이고, 남사스러워라. 내가 미쳤지? 노망이 났지? 다 늙어서 이게 무슨 꼴이여?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할매 입꼬리는 귀에 걸렸습니다. 평생 국밥 냄새 밴 앞치마만 두르던 할매가 왕비처럼 꽃가마에 올라타니 사람들이 환호를 지릅니다. 양반들이 보면 상것들이 법도를 어겼다고 할지 모르지만 돈 많은 개동이가 관아에 기부금 팍팍 내서 입을 다 막아버렸으니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 후로도 오랫동안 막내네 국밥집은 조선팔도 맛집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거상 최계동 선생은 무역으로 번 돈으로 고아들을 위한 무료급식소를 차렸다고 하네요. 본인이 겪은 배고픔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아, 친부모 김대감은 어떻게 됐냐고요?
개동이에게 진 빚을 갚느라 집도 팔고 지금은 시골 구석에서 밭을 갈고 있다나 뭐라나 자업자득이죠. 야, 개동아, 저기 깍두기 더 달라잖아. 빨리빨리 안 움직여? 거상이라고 폼 잡지 말고. 아이고 알았어요 엄니. 감이다 가요. 아참 엄니 사랑해. 지랄하고 자빠졌네. 느끼해서 못 듣겠다. 썩 들어와. 깍두기나 더 내와. 나은 정보다 기른 정, 핏줄보다 진한 국밥 국물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개동이가 버려진 이유는 아비보다 잘날까 봐였지만 결국 그 잘난 기운으로 어머니를 지켰으니 운명이란 참 묘하고도 공평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엔 어머니에게 혹은 자녀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어떠신가요? 밥은 먹었냐는 그 말 한마디가 사실은 사랑한다는 말이니까요. 지금까지 토깽이 아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